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 저녁 종목진단 방송입니다. 네, 모든 분들 복 받으시고, 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성투사와 함께, 네, 함께 또 오늘 저녁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출석 먼저 잠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담찬님 어서 오시고요. 향기로운 초보님, 류노스케님, 미루님, 이치카님, 다무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김태은님, 오길령님, 하이클래시 인베스터님 어서 오시고요. 김태은님, 아까 했구나 인사. 네. 그다음에 박명천님, 김묘수님 어서 오세요. 김묘수님은 처음 이름을 불러보는 것 같아요. 네. 전설의 복부인님 어서 오시고요. 오마이갓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네, 박부자님, 도는 다다익선님 오랜만에 오셨죠? 어서 오세요. 김루루님 어서 오시고요. 오길령님이 하트를 2개나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돈으로 줘. 네. 소희님, 유영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유영일님도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그죠 우리. 네. 이게 지난번에 동탄에서 강연회 할 때 한번 뵙고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강연회가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올해는 강연회를 하더라도 겨울 때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연회 한번 하면 또 한번 뵐 날이 오겠죠? 네 그때 한번 또 뵙죠. 49 에버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또 여러분들을 궁금하게 했을까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뭐 시장은 별로 걱정할 거 없는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게 항상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이 주식도 자식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좌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놈의 새끼가 그냥 잘해야 될 텐데 맨날 그 걱정이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애들은 알아서 크더라. 네. 내가 이 말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알아서 큰다고. 근데 왜 우리 애는 알아서 안 크는 거야? 진짜 학교가 키워줘야 되는데 학교가 안 계약을 안 하니까 화나네. 네. 자 일단 종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코리안리 먼저 보도록 하죠. 코리안리 1번이고요. 2번은 네 화승인더 네 아이고 화승인더 3번은 네 IM 네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쿵딱딱 뭐 그런 건가? 네 킹콩 샤워 킹콩 샤워가 뭐 있었지? 킹콩 샤워 뭐 홍콩 할매 뭐 그런 거 있었나? 아이고 MT 가고 싶다 MT 네 LG 디스플레이요 네 MT 언제 가봤지? 한 20년 전에 가봤나요? 언제 갔었지 내가? 대학교 때 가봤으니까 뭐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네. 그러네. 자, 5번은 누구실까?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 6번은 유비케어는 지난번에 진단해드렸어요. 잠깐 코멘트로 넘어갈게요. 원격 진료 관련한 부분이라서 네 유비케어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요거는 많이 오른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조정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번 지지가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20일 이동평선 이탈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가격은 9,800원이겠네요. 9,8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차익을 챙기는 전략 뭐 위에서 매수하셨다면 일단은 비중을 덜거나 손절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비케어는 그렇게 보시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정책 수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근데 단기에 들어온 조정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정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래서 유비케어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드리고 지난번 진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K 케미칼도 지난번에 했어요. 네, TK 케미칼 이거는 이제 화학업종, 네, 화학 종목이라서 현재 추세는 하향 추세, 그죠?
현재 추세 하향 추세. 이 자리를 일단 넘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500원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항대에 부딪히고 들어오는 모습이죠. 뭐 건강한 조정이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지지선 때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원을 지지선으로 보고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화학업종은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K케미칼 지금은 홀딩 관점, 조정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지만 2,000원 위쪽에서는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 그 말씀 드리면 되겠네요. 네,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보고요. 매수해도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네, 김묘수님 유비케어 매수해도 되나요? 안 되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 매도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 매도를 잡아야 되는 시기에서 매수를 고민하시면 안 되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팜스토리 이거는 진단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해드렸기 때문에 팜스토리는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 네, 수산중공업은 네, 제가 이번에 매수한 종목인데요. 뭐 진단이 따로 필요하나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되지 뭐. 이거는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시기적인 부분은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지선이 위쪽에 형성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600원대 보시면 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했습니다. 원래는 수익이 많이 났었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 조금씩 들어가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올 초에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다시 회복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 전고점에 나타난 이 가격대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유 있게 계속 들고 가려고요. 계속 홀딩 관점 보유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더 들어오면은 뭐 더 살 용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달에 일단 매수를 먼저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매수는 이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홀딩 하시는 전략 장기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노스케님 그렇게 보시고요. 단기에 지금 한 10%쯤 나온 것 같더라. 그죠? 수익이. 네. 단기에 한 10%쯤 나왔었죠. 그래서 뭐 나 그 정도로 짧게 먹고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차익 실현하시는 거 괜찮습니다만 지금 파는 거 조금 아까워요. 그죠?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야, 성투사도 사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진단 요청은 아니고 삼성전자 가져가고 싶은데 어떨 때 타이밍 잡으면 좋을까요? 삼성전자의 타이밍은 아직 멀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요 그냥 매수해서 이제부터 올라간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장기로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이번 달에 조금 사보고 다음 달에 또 조금 사보고 그냥 그렇게 한 10년 20년 보고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금 넣는다 생각하시고. 왜냐면 배당이 굉장히 잘 나와요. 저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틈날 때 돈, 짜투리 돈 생길 때 그냥 조금씩 사는데 배당이 너무 잘 나와. 네, 분기마다 배당을 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장은 수익이 안 나올 거예요. 당장은 수익이 안 나올 거고 지금 아무리 이제 코스피 쪽에 몇 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해 놓고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보다는 그냥 뭐 이런 종목이나 뭐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나 현대차도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다들 같은 맥락이에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길게 보세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은요, 가격대를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냥 조금씩 모아간다. 오늘 사고 내일 사고가 아니라 이번 달에 사고 다음 달에 또 조금 사고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가격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매수 포인트는요 여기 2019년도 초반부터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이 여기 매도해서 보유로 그 다음에 매수 전환된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2,000원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매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45,000원, 46,000원, 뭐 5만원까지도 매수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뭐 부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도 뭐 그냥 뭐 사놓고 놔두시면 손해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편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타이밍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밍이랄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네, 7번은 SVI 평가? SVI 평가.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SCI 아닌가요? SCI? SVI 맞아요? V하고 C하고 같이 붙어 있어갖고 그러신 것 같은데 SVI라는 거 없죠? SCI 맞죠? SCI.
네, SCI 평가 정보 이걸 것 같아요. 네, SCI 평가 정보로 가겠습니다. 네, 이런 오타 정도는 이제 잡아낼 줄 알아야지 내가. 네, SCI 평가 정보. 네, 그 다음에 8번. 8번은 네, 8번은 팜스토리 안 잘렸어요. 다행이시네요. 네, JB금융지주. 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이죠. 네. 그 다음에 다음 번은 뭘까? 오션브리지. 오션브리지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홍콩 이슈가 이제 시작인가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네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잘렸어요. 네. 나는 냉정하니까요. 네. 잘려버렸네. 잘려버렸어. 네. 그것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와, 이제 70바까지 합니까? 네. 스나이퍼 니키타님 70바. 좋다. 70바. 그래요. 뭐 계속 나와봐 한번. 어디까지 나가나 보자. 네. 옛날에 뭐 1바, 2바 놀이도 엄청나게 하시던데. 좋아요. 자,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는 제가 시황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어요. 뭐 유튜브 댓글로도 질문이 오고 했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을 아침에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완전히 그 홍콩 보안법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배경, 왜 이런 게 일어났나부터 시작해가지고까지 설명을 다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했던 시황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요. 오늘 아침 거 들으시면은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홍콩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건 악재는 악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홍콩 보안법을 전인대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전인대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법안이 들어가가지고 빠꾸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건 아닙니다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무조건 통과야. 왜냐면 걔네는 공산당이기 때문이죠. 공산당은 뭐죠? 무조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냥 당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산당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봤을 때 반대 의견이 있으면 안 돼. 숙청이야. 네. 그러면은 이제 아오지 탄광 같은 데로 끌려가서 그냥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곡괭이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무조건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용감하게 반대표가 하나 있긴 있더라. 근데 그 반대표도 사실은 그냥 형식상인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다 만장일치예요, 원래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홍콩 보안법이 체결이 됐어요. 채택이 됐는데 이제 상무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의가 될 겁니다. 근데 이 홍콩 보안법이 뭐냐면 홍콩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뭐 시위라든지 뭐 이런 이념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금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들 시위 못해. 이제 시위를 하게 되면 법에 저촉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의회에서는 뭐 요즘에 뭐 쓰레기 던지고 뭐 난리가 아니었대더만. 네, 그건 뭐 어쨌든 걔네들 이야기니까 그렇다라고 하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홍콩이라는 그 지역을 중국의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홍콩을 처음에 딱 반환을 받았을 때 홍콩이 너무 셌거든. 네, 민주주의인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흡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다 국경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네. 홍콩에서 심천으로 넘어가는 그 국경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경험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홍콩에 가신 다음에 기차, 지하철이죠. 지하철이야, 기차야. 그거를 타고 그러니까 홍콩 공항에서 2층 버스를 타고 그 무슨 역이었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지하철역까지 가야 돼요. 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그 홍콩 국경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홍콩 국경 이동하게 되면 이제 걸어가지고 국경을 넘어가게 돼요. 그 기분이 좀 새로워요. 우리는 걸어서 국경을 넘어간 적이 없잖아. 근데 그렇게 국경을 넘어가요. 그게 넘어가면 이제 중국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다시 이제 검사하고 도장 찍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이미그레이션 또 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딱 국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쉽게 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왜 그렇냐면 당장 흡수하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홍콩만큼의 경제력을 만들고 난 다음에 홍콩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제법 됐지. 한 20년도 넘었잖아요. 반납한 지.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광동성, 심천 지역 뭐 이런 데를 다 발전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심천의 GDP가 홍콩을 앞질렀습니다.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래요. 홍콩의 GDP를 앞질러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홍콩을 이제 흡수해도 되잖아요. 근데 흡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공산당이 아닌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일국 이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지금 홍콩의 젊은 세대들 20대도 당연히 뭐 그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었던 세대들이고요. 옛날 공산당 시대의 그 청나라 아편 전쟁하던 그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민주주의에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접어든 상태인데 갑자기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희를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시위를 하는 거지. 네. 나는 공사탕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갖고 중국의 그 이승복들이 거기서 막 그냥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은 이게 아닌데 이 새끼들 봐라 해가지고 탄압을 하게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옵니다. 홍콩이 중요한 민주주의 역할을 좀 했는데 이게 영국령이었다 보니까 금융의 발전이 굉장히 커졌어요. 영국의 런던이 무슨 도시인지 알죠? EU 내에서도 금융의 허브가 들어가 있는 데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가 당연히 금융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겠죠. 그래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령으로 일단 되긴 했지만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금융 허브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미국이 거기서 사정을 봐줬다 이 얘기죠. 너희는 중국 땅이긴 하지만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세를 유예해 줄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얘네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다 내 거야 라고 딱 끌어안아 버리는 게 홍콩 보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야, 그러면 우리가 중국 너희들한테 먹이는 관세 그대로 홍콩한테 매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열받죠. 내 나라 일들을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네가 와서 까부냐? 네,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큰 문제가 될 것이냐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전인대를 통과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세웠어요. 이거 우리나라 일이니까 우리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대고서 야, 중국 니네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를 쪼을 거야. 근데 이거 사실 명분이 부족해. 왜냐면 지네 나라 땅을 지네가 알아서 한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홍콩에 대한 관세를 그럼 중국 니네 땅이지? 그러면 홍콩에 대한 관세도 우리가 올릴게. 그래서 제가 시황에서 설명드린 게 뭐냐면, 중국은 정치적으로 명분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미국대로 경제적인 이득을 갖고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 서로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이 만약에 서로 만족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역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죠. 네, 원하는 거 다 얻었잖아. 경제적 이득 같은 거 다 얻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뭐 홍콩을 이렇게 관세가 높아지는 거에 따른 중국의 어떤 그 이익 감소가 되는 거죠. 이제 적자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환율이 막 치솟았는데, 환율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해서 또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그냥 가만 냅두고 있는 거야. 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다라고 한 게, 지들끼리 이제 무역 합의는 이행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홍콩 문제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야, 그러면 니네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그렇게 해. 우리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을 얻으면 되지. 그리고 없었던 일로 그냥 무역 분쟁 그대로 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물증은 없어요. 심증, 그냥 내 생각이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홍콩의 악재는 사실은 굉장히 큰 악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자기네들끼리의 명분만 다 세워놓고 이득만 가져가면 되는 것 같지 않겠느냐.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지만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당장 단기적 변동성은 나오겠죠. 왜요? 미국에서 제재하겠다고 들어갔으니까요. 곧 조만간 뭔가 성명이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그 부분이 단기적 이슈로 될 것이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와가지고 난리가 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그게 이제 홍콩을 바라보는 그냥 시황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홍콩이 금융 허브의 역할을 그냥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고 충격 없이 그냥 마무리되는 거예요. 미국은 경제적 이득, 중국은 정치적 이득, 홍콩은 똥 된 거지 뭐 나가리 된 거예요. 홍콩 사람들만 엿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항상 근데 뭐 이렇게 피해자들은 발생하게 되어 있죠. 네, 고래등 싸움에는 새우가 이제 고래 싸움에는 항상 새우 등이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겠죠. 네. 자, 그렇게 시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막장 드라마라서 이거는 원래 풀어가지고 막 그냥 얘기해 드리면 더 재미있긴 한데 시간이 없어. 내가 이걸 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종목 진단 시간이기 때문에 네,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20분 지난 거 봐. 와, 시간 진짜 순삭이에요. 자, 코리안리 이거는 재보험회사입니다. 재보험. 재보험이 뭐냐면 보험회사가 다시 보험을 드는 거야. 야, 우리도 보험회사지만 보험을 들고 싶어. 이런 거 그런 걸 하는 회사가 재보험회사 즉 코리안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하겠죠. 네,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재보험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생겨난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금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뭐 금리가 또 내려간다 얘기가 나오니까 보험회사들은 항상 늘 얘기하듯이 금리가 인상되어야지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가 2017년 뭐 요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반등을 조금 해줄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별로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요, 굉장히 우량한 종목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량하기도 하고 또 수익성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그 다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기대치가 크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다만 이제 금리가 이제 완전 바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오늘 금리 인하 또 했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금리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오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 상태에서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면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고 그러면 금리 인상이 다시 나오거나 계속 동결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는 더 빠지지 않고 좀 바닥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유지는 일단 7,500원 라인대로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만 일단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쪽에서 보유하시면 일단 바닥이라는 부분에서의 기대치는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500원 유지만 되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요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아유 하락 추세 계속 나오는 거구나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경우라면 어쨌든 다시 상승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아픈 그런 모양새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7,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수는 네 지금은 아닙니다. 매수하시려면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관망의 입장이고요. 7,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거나 그렇게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썩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요. 네. 재보험회사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이므로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회사가 매우 좋은 뭐라고 해야 돼요? 매우 좋은 회사가 매우 좋지만 네 회사가 매우 좋지만 그래도 상황인 만큼 네 추세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선인 7,500원 지켜줘야지만이 대응이 잘 되실 것 같고요. 이탈되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위쪽에서는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8,500원 이상 넘어가면 그 후부터는 매수를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은 어쨌든 괜찮긴 한데요. 네, 뭐 별 수 없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27분에 오셔놓고 늦었대. 이건 늦은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한 거죠. 네, 간물주님, 이건 망한 거야. 네, 27분은 안 돼. 1, 2분도 아니고. 에잉. 네. 화성인더 볼게요. 네, 화성인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사실은 추세가 많이 발생한 종목이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거 몇백 원 안 하던 주식이었는데 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자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인정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 이 가격대 종목이야 라는 인식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화성인더가 뭐 몇백 원짜리 주식이었다고 누가 생각했겠어. 지금 만 원 또는 조금 내려와서 8,000원대 주식이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인정 구간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 인정 구간이 어떻게 됐느냐면 이동평균선의 밀집, 그 다음에 우상향 패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정 다 끝났고 이제 상승해도 괜찮아라고 했을 텐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밀려버린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지금 상황은요. 가격은 인정이 됐는데 주가는 애매한 거죠. 그래서 원래 주대로의 추세라면 이렇게 갔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추세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11,000원대 넘어가는 위치까지는 가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추세로 만들어 가거나 원래대로 추세로 전환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약간 더딘 것은 사실이에요. 이 종목이 아마도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 포함되잖아요. 이게 그 지금 이것도 이제 화학적으로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좋아져야지만이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로 보면은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놔두면 좋아지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을 단기에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이슈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뭐 이 종목이 뭔가 수익성이 좋아지거나 가치가 높아지거나 갑자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만 하십시오. 일단 단기적 골든크로스 발생했기 때문에 이쪽 라인 저항대 즉 만원대 이상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기적 접근에서의 매수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 목표 가격대가 한 2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번 노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단기적 접근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홀딩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 접근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돼요. 장기적 접근은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을 매수해서 그냥 간을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세는 11,000원 이상의 가격대 형성되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결론적으로 홀딩만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직은 본 궤도에 올라오지 못했다. 그리고 업종 자체가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경기가 더 좋아진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업황 자체가 지금은 올라가기 힘든 업황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격 인정 구간을 지나쳐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려고 했으나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경기 부담으로 인하여 상승도 조금은 더딘 모습입니다. 하지만 차트상 흐름은 단기적 상승으로 1만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예상되므로 단기 매수 또는 그냥 홀딩하는 전략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네, 라이백님 그만 쓰세요. 네, 라이백님 그만. 네, 그만. 그런 거 그만 써. 그런 거 하면은 방해돼요. 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기에는 당장은 부담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장기 접근은 소량만 하시거나 상황을 지켜보고 11,000원대 이후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요. 종목 진단은 다 끝났어요. 네, 일찍 오셔야지 됩니다. 일찍. 네. 보통 8시쯤 되면 접수가 다 끝나요. 네, 100% 선착순제라서 네, 일찍 오시지 않으면 종목 진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진단 올리지 마시고 방송을 보시면서 내 종목하고 같이 비교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IM 그라운드 봅시다. IM 그라운드 얘도 지금 계속 하락 추세네요. 네, 계속 하락 추세. 아, 이 실적도 안 좋네. 네, 이 정도 부채가 259%에 유보율 이거밖에 없으면 얘는 뭐 유상증자 같은 거 안 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유증 같은 거 좀 했어야 될 텐데. 보자. 증자 있지? 많지? 네.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 이게 회사가 돈이 없어서 계속 증자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기업 가치 한번 봐야 되겠다. 증자를 하다 이제 못하면 감자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봅시다. 실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계속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면 계속 좋진 않네요. 네, 일단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적자 지속. 그것도 오히려 늘었고 지금 자산 총계, 자본 총계가 300억. 이게 증자를 했는데도 얘 부채가 847억. 이렇게 되면은 아직은 감자까지 생각할 건 없겠네요. 그죠? 자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자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족하거든, 돈이. 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뭔가 또 만들 수도 있어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도 안 주죠. 네. 배당도 안 주고 뭐 그냥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광 모듈 부품 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 이거는 근데 뭐 일단 네, 썩 그렇게 네, 기대치가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일단 추세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자본 또는 뭐 전체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안정성 이런 부분도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IM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매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매도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1,000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1,000원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바닥을 형성해서 돌리는 모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0원을 못 넘어가면 이것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은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뭐 언제 나오더라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대응하시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을 하시는데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굳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1,000원대 넘어서서 흐름이 바뀌면 그럴 때 고민해 보시거나 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홀딩만 하시고요. 골든크로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차 반등은 1,000원 정도까지 저항대 보면서 반등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로 많이 넘어가게 된다면 계속 유지하시거나 더 사시거나 하셔도 되는데 1,000원대 밑에서는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부담이 계속되는 기업입니다. 물론 뭐 바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적이 바닥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적자의 지속성과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으로 보면 실적은 지금 부담인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이 많지 않아서 추가적인 유상증자도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매수는
권장하지 않고요. 권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하시는데 1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되고 그 자리 넘겨서 강하게 올려주면 그때는 네, 추세가 조금 좀 좋아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세력이 만든 추세와 자연적 추세의 구분은 못합니다. 네, 못해요. 왜냐면 세력들이 어설프지가 않아요. 그냥 지나고 나면 이게 세력들이 누른 거였구나 라고 나오는 거지. 지금 보면은 뭐 외부에 다 뭐 세력이 만드는 기법, 뭐 세력을 뭐 파헤치는 방법 등등등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거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래량, 즉 속일 수 없는 게 거래량이잖아요. 차트는 속이더라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났는지, 그 다음에 우리 평단가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평단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뭐 이슈성으로 본다면 최근 1년 사이에 소수 거래 집중 계좌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 조금 알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위적으로 누른다 안 누른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이게 매도가 나가서 떨어질 때 그 주가가 떨어질 때 매도가 많이 나왔다든가 뭐 아니면은 그냥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유추하는 것이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세력이 만드는 기법 백날 들어봤자 네,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 찾아보려고 많이 했습니다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됩니다. 몰라. 그걸 알려주고 하면은 세력들이 그거를 다 바보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세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알려주면 사겠습니까? 모르는 거지. 그 루보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갈 때 봐봐요. 그 루보 개 같은 주식 그거. 2년 동안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작전인지 아무도 몰랐대.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몰랐어, 우리도. 나도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루보 말고 그때 뭐였어? 제일창투인가? 그거 가지고 수익 진짜 무지하게 냈다가, 야, 수익 많이 나왔다. 여행 가자. 그리고 여행 갔다 왔더니 이 새끼가 하한가를 9방인가 10방인가, 아니야. 그 작전인 거 밝혀지면서 거의 한 달간 하한가 쳐맞았지? 네. 그래가지고 와 진짜 그때 거의 죽을 뻔했지. 여행 간다고 내가 그거 팔고 갔거든요. 안 팔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갖고 야 그때 정말 간담이 선회했던 적이 있었어요. 루보도 뭐 작살이었고요. 하여튼 뭐 작전주들은 알 수 없는 게 그지 같은 거고 안다고 해도 뭐 그거를 모릅니다.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LG 디스플레이 갑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중간재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럼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사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건 다 고가 제품이에요. 네. 디스플레이 이게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 뭐 동네에서 뭐 한 5,0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산다고.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것은 다 고가 제품입니다. 그리고 소비가 좋아져야 돼. 휴대폰이 됐든, 모니터가 됐든, 태블릿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중간재로 해가지고 뭐 TV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 내구재예요. 그래서 고가 제품들이기 때문에 소비가 웬만큼 좋아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이 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계속 하락세였죠. 예전에도 진단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중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되었을 때 나는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시장이 그지 같아진다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를 본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경기가 좋아진다, 회복이 된다,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너희들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긴장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소비는 아직 늘어나지 않았죠.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추세는 계속 하향 추세고요. 지금은 추세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지선은 10,000원이고요. 주가는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 홀딩 하시면 되고요. 추세 하단에서 횡보는 있더라도 추가 하락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 물렸더라고 하더라도 매도하는 것은 아까워요.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겠고요. 반등이 요 정도까지 13,000원이든 14,000원이든 근데 요 정도만 올라가도 제법 많은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물려있다. 네, 물려있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물타기 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있는데, 뭐, 모험을 해보실 분들은 한 번씩 해서 평단가 조금 낮추시거나,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제대로 된 물타기는 이게 돌아설 때겠죠. 그래서, 한참 올라온 이후에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수요가 좀 증가한다,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한번 방향성 결정하면 제법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도, 타이밍만 좀 잘 맞추면은 충분히 빠져나오시거나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홀딩이지만 네, 물타기는 조금 애매하다.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업황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세 하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만 유지하자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비가 위축되어 관련 그러니까 매출이 좋지 않았어요. 다행히 지금은 소비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만 중국, 미국의 갈등 고조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소비 증진이라서 당장은 반등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좋아질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추세상 하단 지지에 걸쳐져 있으므로 반등은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필연적일 것 같아요. 물타기는 안 되겠지만 홀딩이나 단기적으로 소량을 매수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손실이 많이 나오셨으면은 물타기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물타기 보실 거면 이제 아예 61선까지 깔아 뭉개고 나면 그럴 때 한번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보십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지지가 되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 기다리시고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진 않아요. 좋진 않지만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 나갈 수 있고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선 깔고 넘어가면 뭔가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갑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자,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내려갔죠. 아까 전에 제가 유비케어였나요? 유비케어? 네. 유비케어가 아직은 그게 아니지만 방금 전에 봤던 인피니트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지금 보면 데드크로스 이후에 계속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이 데드크로스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게 60일 근처까지 파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추세를 전환시킨 모습이에요. 당연히 호재가 있었을 거고요. 강력하게 상승 드라이버가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정책적 수혜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뭐 이렇게 변화적인 부분들이 좀 생기긴 했는데 이런 과정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눌림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눌림목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저항대가 있죠. 저항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들어와서 지지받고 나가는 거. 즉 저항 돌파 들어와서 지지선 테스트 이후에 나가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라인이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즉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팁을 얻어야 되는 것은 5일과 21선 데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는 조정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여기까지 난 여력이 있어. 6,500원 정도까지 여력이 있어. 이런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여력이 없어. 그런 분들은 매도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대매수하면 되겠어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요. 이런 전략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흐름은 눌림목의 형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들,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눌림목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아래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시점에서 나타나는 재료나 또는 뭐 핸들링하는 그런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네. 단기에 올라와서 부담을 가지고는 있으나 눌림목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지만 잘 형성되면 주가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2평선에 데드 크로스가 나와서 이 부분이 골든 크로스로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 상승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6,500원 수준까지 감당이 되시면 홀딩, 감당이 안 되면 매도했다가 다음에 다시 사시거나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5일, 20일 데드크로스 이후 골든크로스 전환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눌림목에서 매수할 거고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눌림목 나오기 전 그 사이 상승장에서의 매수는 왜 위험한가요? 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이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조정이 들어가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요.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하는 거야. 9,200원에 매수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7,000원까지 빠졌어.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눌림목이라고 하더라도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지금은 눌림목이니라 절대 팔면 안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더라도 팔고 싶지. 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밥에 목구멍에 밥도 안 넘어가고 그냥 막 시름시름 알아 막 아우 어쩌면 좋아 막 네, 사자마자 물렸어. 누가 날 귓방망이 때렸어. 그러면서 밤마다 이 생각만 나는 거야. 에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서 매수하지 말고 들어와서 눌러줄 때 매수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런 데서 귓방망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눌러주는 자리는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못 참을 뿐이지. 이게 여기서 막 보는데 한 달 넘게 이게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질 나지. 근데 결국에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봐주시고 좀 여유 있게 투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시간 없어. 빨리빨리 가야 돼. 팜 시스템이라 쳤어. 팜 시스템이 아니고 팜 스토리. 네, 팜 스토리. 야, 팜 스토리는 올라왔네요. 네, 올라왔어요. 올라왔고요. 이거는 지금 팜 스토리니까 아마 식품 관련한 종목이겠죠? 네, 그죠? 음식료, 담배. 이건 뭐예요? 소비예요, 소비. 네. 소비는 뭐다? 경기 회복, 기대주, 수혜주. 주가가 올라온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요, 장기간 횡보가 걸쳐 있었던 부분인데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종목은 직전 고점 때까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상승은 나도 잘 몰라. 네,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지 알겠죠. 매물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매물을 뚫으려면 웬만한 호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팜 스토리에 웬만한 호재가 뭐가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네, 큰 기대, 뭐 정책이 뭐 들어가는 그런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요 사이 구간에서의 반등 정도만 우리가 기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것만 하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되고요.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1,400원 정도 수준까지만 맥시멈으로 보셔야 되겠죠.
음식료, 담배와 같은 종목 업황은 지금이 사실 좋습니다. 소비,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1400원 위쪽부터는 매물이 매우 두꺼워요. 그러면 이걸 뚫고 가려면 굉장한 호재가 있어야 하는데, 얘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따라서 지금은 반등을 반등을 기다리는 홀딩, 그 다음에 신규 매수 다 괜찮으나 목표 가격을 1400원 수준으로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CI 평가 정보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어우,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너무. 원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갔어? 네, 그래서 내가 나이 많이 먹은 건가? 아, 참. 돌아보니까 그냥 거울에 아버지 얼굴이 있죠? 네. 우리 아빠는 안 보이던데. 자, 지금 이 종목은요, 추세야, 추세가 전환됐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부분, 이제 다 회복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회복도 매우 가파르게 됐어요. 나 원래 괜찮은 주식이었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주식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괜찮다, 괜찮아 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다만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이격이 생겼습니다. 이격이 생겼는데 밑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왜? 원래 추세가 이거거든. 그래서 3,000원대 초반 정도 지지선 형성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들어오는 것도 얕게 들어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범위 안에서 일단은 횡보를 통한 가격 인정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얘네들을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보통은 지가 내려와 가지고 맞아서 그 눈이 맞아서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얘네를 끌어올려 가지고 자기 곁으로 데리고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일단 횡보가 예상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위에서 사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되고요. 저런 자리는 이제 꼬리가 달려있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동안의 차익 실현이 나왔을 거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올라온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위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정에 대한 국면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혹시 또 만에 하나 이게 추세가 뭐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만에 하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여기요 3,100원대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2,600원, 7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10% 까이는 거야. 이거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3,1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홀딩입니다. 추세가 상승세로 진행 중에 있으며 과거의 정상 추세로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 이격이 좀 벌어져서 무언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횡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좋고요. 만약 3,100원 아래로 내려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비중 축소나 손절 매도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JB금융지주 보도록 합니다. 전북은행이에요. 네, 근데 은행주들 오늘 다 괜찮았어요. KB금융, 그 다음에 신한금융, 신한지주, 네, 신한지주, 그 다음에 우리금융, 네, 다 괜찮았죠. 은행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은행주들이 올라가는 이유, 경기부양입니다. 경기부양, 딱 그냥 그거예요. 네, 경기부양이고, 금리가 내려가서 별로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얘들은 돈놀이 하는 애들이고요.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는 예금 인하폭은 예금 인하폭은 많이 하고요. 대출의 상품 인하폭은 적게 합니다. 그 금리가 인상될 때는 반대로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금융주라는 어떤 섹터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홀딩을 더 하시는데,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대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최근에 주가를 좀 푸시업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5,000원대만 된다면 정상 궤도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 다시 원복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돌파시키려면 이제 5,500원의 가격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지금은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격과 그 다음에 추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매수나 또는 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일단은 유리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주들에 대한 수혜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의 추세가 하향세로 지속되고 있었고, 또한 추세의 강도나 매물 저항대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쉬운 대응은 어렵겠습니다. 일단 홀딩만 하시고요.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이 나가더라도 사실은 네, 5,000원에서 5,500원 사이는 갇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네, 그냥 지금은 그냥 홀딩만 하십시오. 네, 그냥 홀딩 전략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자, 9시가 넘었으니까 빨리 한 종목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션 브릿지 갈게요. 오션 브릿지는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무엇 때문에 올랐을까요? 한번 보죠. 무엇 때문에 올랐니? 뭐 때문에 올랐어? 왜 올랐니? 이거는 무슨 재료가 있어요?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소재. 이게 지금 저거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가 보죠?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반도체 관련 장비, 하이닉스에 되는 거고, 네,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거, 특수가스, 뭐 그 다음에 절연막,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여기 뭐 불상 같은 거 있나?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의 수혜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네요. 소재 국산화를 위한 특수가스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뭐 전망은 좋아요, 그죠? 네, 실적도 지금 네 늘어나고 있는 상태,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부분, 전망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좋습니다. 다만 부담이 되는 건 뭐예요? 단기 상승이죠. 단기 상승하고 나서 우리가 변화를 겪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상한데라고 느낄 때가 언제? 음봉으로 5일선 이탈할 때. 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주가가 빠지는 거고요. 약간 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격을 좁히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슬금슬금 빠지거나 빠지다가 조금 올랐다가 또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봤자 폭이 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는 들락날락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0원에서 13,000원을 그냥 잡는 게 편하실 것 같네요. 네, 12,000원에서 13,000원 요 사이 구간을 일단은 뭐 지지선으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네
움직임이 나오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션 브릿지 갈게요. 뭐 업황이라든지 다 좋은 거죠. 업황을 비롯한 전체적인 내용은 좋습니다. 실적도 좋아요. 다만 단기에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고 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로 되어 있으니 그 위쪽에서 놀고 있다면 그냥 홀딩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살짝 지금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조정이 끝난 다음 정도를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홀딩만 그냥 유지하시는 걸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9종목 진단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계속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